예. 부부 얘기를 쭉 해보고 있습니다. 전자 발찌라도 차겠다는 심정으로 보석을 요청했던 정경심 교수였는데요. 오늘 오후 구속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됐죠. 법원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선거인말 관여 안 하셨습니까? 영장 오늘 영장 수사 있는데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법원의 판단은 정경심 교수가 이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나게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뭐 어느 당선인이 이제 세상 바뀐 걸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정경심 씨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법원이 일단 구속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 형사소송법상 한 심이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네. 6개월이 넘어갈 경우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재판을 늘리려면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필요해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라든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추가의 공소영장을 통해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돼서, 왜냐하면 1심이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공방이 있고 사건이 생기면 6개월 안에 안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지금 이제 정의신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구속기간이 11일 0시를 기해서 일단은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1심 결정이 나면 1심에서 만약 신형이 떨어지면 바로 또 재구속이 되겠죠. 아니면 또 나오든지 할 텐데 일단은 어쨌거나 이 논쟁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경심 씨가 보석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뭐 법원이 판단을 했겠지만 정 변호사님, 뭐 일각에서는 그제인가요? 그 정경심 교수 지지자들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탄원서를 냈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런 것이 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큼 와도 그런 게 왔는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그 되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쭉 이게 구속기간 연장이 아니고 새로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종전 혐의로는 안 되고 새로운 혐의, 추가 기소된 거라 해야 되는데 그게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교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증거 조사가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법원이 이제 밝힌 거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그 차장 같은 경우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은. 1심 재판을 6개월 동안에 마치라는 것은 구속된 경우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풀려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계속 발부한 것이. 그게 이례적인 그게 거죠. 오히려 형사소송법의 기본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칙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흉악범이라든지 국가에서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는 재판부는 아마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증거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판단한 걸로 봅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하기는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이례적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정경심 씨는 일단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출석에도 몰려든 이들의 많은 관심사도 결국 정경심 교수의 석방 여부였습니다. 정경심은 증거인멸죄입니다. 증거인멸은 정당한 구속 사유입니다. 반드시 구속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판부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했을까요? 가족들은 예전부터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우려했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네,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아까 정태현 변호사님께서는 뭐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 6만 명 가까이가 탄원서를 낸 거는 그렇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는데, 최 교수님, 그럼 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도 근데 이건 또 좀 다르지 않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그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하면서 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증거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증인들 진술 어느 정도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도저히 우려가 없다는 두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건강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 문제가 깊이 고려됐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 정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발부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건강 때문에 그게 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다른 재판이나 다른 구속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강 이유라기보다는 도저히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아마 발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오촌 조카 때문에 말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족이 도망가잖아요. 그럼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 한 몸으로 보면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한 겁니다. 오촌 조카는 지금 구속수사 중인데 정경심 교수는 이제 6개월 채우고 풀려난다. 형평성 논란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촌 조카 조범동 씨도 구속 연장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추가로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6개월 채우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을 어긴다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흉악범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로 구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경심 교수는 도주할 염려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국 오촌 조카의 경우에 사실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측하고 서로 지금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죠? 정경심 교수 입장에선 조범동, 오촌 조카의 속은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해관계가 갈등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풀어주고 전 장관의 조카는 다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거는 분명히 형평이 어긋난다.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결국 11일 0시 자정에 정경심 교수는 풀려나지만요. 그의 재판은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법원 출석길에서도 이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 여러 개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스펙 품앗이 의혹 말입니다. 스펙 품앗이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이렇게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었는데 증인들의 말은 180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이 여자분 자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다뤘던 건 감찰무마 의혹권이고 이번부터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주목하는 건 자녀 입시비 의혹이잖아요. 네. 구자홍 차장. 네. 근데 새롭게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측근이었던 장영표 교수가 그러니까 내가 조민을 돕자 조국도 나를 도왔다. 이런 취지의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 전 장관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품앗이 스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당사자가 우리 아버지가 조민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나도 이 조국 전 장관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이 얘기가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이고 이것이 법정에서 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라면 이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스펙 품앗이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판 과정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작년에 이 의혹이 최초로 불거졌을 당시에는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동기인 이 장모 씨를, 그러니까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을 얼굴도 모르는 학생이라고 부인했었습니다. 마치 저나 제 처가 이 교수님 또는 이 교수님의 부인에게 청탁을 해서 했다는 자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처는 장 교수님의 부인이건 장 교수님이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메일이 물증으로 등장했다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초입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청사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전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본인은 조국 전 조민 씨의 친구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딸과 그 다음에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네. 이 이메일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 2005년 상반기 중에 이런 이 심포지엄이 열리니까 두 사람은 인턴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보내는 사람은 조국이고 받는 사람은 딸 이름과 함께 그 아들 이름, 장 교수의 아들 이름이 그렇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보냈을까요? 도깨비가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이걸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공개를 한 것인데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보낸 지금 이메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인턴십 관련 서류는 나는 안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메일에서 보면, 예. 결국은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게 너네들의 지금 학교 인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준비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 이메일에 따라서 이 학생은 당시 심포지엄에 참가를 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거 인턴 증명식을 본인이 받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생겼다라고 본인이 증언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오늘도 출두하면서 제발 검찰 이야기 듣지 말라고 그러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인지, 물론 뭐 앞으로 재판에서 이게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설명을 어떻게 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혹 또 하나 있죠. 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 전 장관 측이 공개한 이 세미나 영상. 그런데 조민 씨의 고등학교 동기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조국 전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 거쳤습니까?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후보자 딸의 자소서에 드러난 모든 과정들, 인턴십 과정들, 심지어 생활기록부의 성적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아까 화면도 봤잖아요. 지금 장영표 교수 아들은 나 한영외고 교복도 아니고 동기인데도 조민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즉 정경심 교수 측은 뭐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 측은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판에서도 장 교수 아들이 얘기했던 증언이나 진술을 보면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 얘기하는 내용은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사들이 아무튼 재판장이 이 부분에서 이제 밝혀내겠죠. 검찰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술했던 사람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정경심 교수 측은 이게 지금 본인들이 제출한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장 교수 아들 측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부분도 재판장에서 이루어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요. 정 변호사님,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표창장 관련해서, 그런데 왜 표창장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 있냐는 직인 파일 말하는 거죠? 이 그렇죠. 이제 부분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금 뭐라고 이번에 법정에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아마 의견서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최성해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더니 그 직원이 그 표창장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인이 그 직원의 컴퓨터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인이 발견된 거는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종전에 얘기할 때는 최성해 총장이 위임을 해줘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니 이번에는 위임을 해준 게 아니라 직원이 직접 발급해줬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직원이 누구냐? 이름 모르겠다. 어디에 근무하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정경심 교수의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떨어뜨리게 돼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오늘 이 석방 결정, 그러니까 이 풀려나게 법원의 결정이 풀려나게 된 정경심 교수 얘기 오늘 하나하나 핵심적인 이슈 짚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